네, 안녕하세요. 베테랑 탐정 박경도입니다. 탐정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른 분이 이렇게 계시면 소개도 아, 네네. 이 완전 귀하신 분인데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이 베테랑 형사생활 25년 이상 하시고 소개 가볍게 한번 해주십시오. 예. 행정사 박상선입니다. 최근 한 25년간 경찰관 퇴직을 하고 지금은 행정사의 길을 이제 첫 걸음을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박상선입니다. 어우, 반갑습니다. 근데 정확히 어떤 일을 좀 주로 하시는 거예요? 행정에 관련된 민원 이의 신청이라든가 행정을 내가 잘 모르는 거 그 대행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바쁘시겠네요. 이제 아닙니다. 앞으로 엄청 바빠지시겠네. 형사를 거의 25년 정도 네네. 경찰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네. 그쪽에서 탐정님이 도움을 받은 것도 있다고 들었어요. 뭐 여러 가지 도움 제가 뭐 자문을 많이 받죠.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법률적으로 뭐로 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항상 이제 물어보지. 그런 거 물어보면 이제 상세하게 이런 거는 좀 하면 안 된다라고 그런 걸 이제 들으면 당시 이제 그런 문의 사항이 법에 저촉된 사안성이 여기냐 저기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많이 했고 전반적으로 그럼 저 역시도 현장에 바로 뛰지만 이런 분들이 또 현장을 또 너무나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럼 서로 공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또 오히려 내가 전화도 해서 이럴 때는 어떻게 추적을 했었냐 이렇게 이제 관련된 사항을 가지고 자주 통화도 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이 많죠. 현장을 탐정들이 더 잘 알지라고 말씀하시는 할 때도 많죠. 그런 부분이 대부분 어떤 부분인가요? 이제 쉽게 말하면은 법률적으로는 뭐 어떻게 설명할 수도 있는 이거는 공적인 것은 경찰관이 다 하겠지만 형사들은 다 하지만 법 테두리에서 밖에서 일어난 내가 가해자가 아닌데 가해자로 돼 있다든가 억울한 부분이 있을 때는 이런 분들이 더 전문가인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의뢰를 많이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럼 이때 당시에는 추적을 어떻게 하고 어떤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지 그럼 우리도 다 알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도움을 좀 많이 받고 주고받고 한다는 거죠. 어떠한 부분에서는 추적은 탐정이 더 잘하는 부분이 있다. 이분이 더 잘하신 것 같더라고. 아, 이분이 대표님이 훨씬 잘하시고. 아니야, 그게 행정사님은 공권력을 가지고 움직였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우리는 이제 공권력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일단 드러나지 않게 해서 뭐 조심해서 어떤 증거 수집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좀 차이가 있는데 여러모로 해서 뭐 그런 쪽으로 저희가 이제 뭐 자문 구할 게 많아요, 평소에도. 근데 항상 이렇게 편하게 도움을 주셔가지고 저한테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탐정님 팀에서도 어떤 식으로 움직여서 도움을 주세요? 저희만의 어떤 노하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현장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일단은 뭐 드러나지 않게 현장을 파악해서 뭐 동선이든 뭐든 뭐 잠복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 또 저희가 오랫동안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을 파악을 해서 또 서로 공유하면서 뭐 대화도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을 조사를 할 때 어느 정도까지 조사를 해줄 수 있을까요? 형사님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이제 용의자에서 뭐 불법 행위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뭐 가짜 양주를 만든다든지 예. 뭐 가짜 양주 사건도 있었잖아요, 예전에. 뭐 그런 거 가짜 양주 만드는데 체포를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얘가 어디 가서 뭐 가짜 양주를 만들고 보관하는 것도 있단 말이야. 예. 그런 것을 미리 좀 우리가 또 체크해서 뭐 알려드리기도 하고 뭐 그런 지금 말씀하셨던 거는 실제로 있었던 맞아. 예. 그렇죠. 그렇게 예. 해서 그 이후로 동선이 나와 있으니 제품도 있고 하니까 쉽게 말해 형님 거기 있어요. 확인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분들은 못 하는 거고 난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가지고 저 가서 보면은 있는 거죠. 우리가 어느 정도 사진이나 이런 것도 확보는 또 해놓지. 네. 아 이렇게 약간의 공조가 또 이렇게 되네요. 네네. 이제 사람 살아가는 데는 방법이라는 것은 서로 다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공존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형사들이 가면 표시가 납니다. 형사 온 줄 알아요. 그러니까 굳이 가면 안 돼. 이미 그러면 치우고 없을 거니까. 이런 분들이 가야 표시가 안 나는 거지. 표시가 안 나야 되니까. 맞아. 그리고 우리 또 여직원들도 있고 하니까 또 편하게 우리는 표시 납니다. 바로 납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형사님 오래 하셨잖아요. 나쁜 짓을 하는 범죄자들은 네. 알아요? 나쁘면? 그 느낌? 그런 느낌적이라기보다는 감이 촉이라고 그러죠. 좀 뭐 우리 속된 말로 촉이라고 그러는데 그 유형별로는 다 틀리겠지만 보통 걸음걸이에서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 걸음걸이에서 보통 나옵니다. 걸음걸이만 봐도 대충 알 것 같은 느낌. 이제 예를 들어서 보시피싱을 한다라는 사람들도 보면 외국에서 우리가 나가보면 그분들은 다 저는 금방 알아요. 비행기 탈 때부터 알아요. 그 나쁜 짓을 그 애가 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비행기 탈 때부터 나는 알겠어. 이분들은 그가로 간다고. 내가 지금 이제 확신은 난 했잖아요. 그 이상은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들한테 좀 더 알아봐라. 그리고 해서 이게 좀 만들어주면 그때부터 이제 용의자가 되고 그 다음에 피의자가 되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이런 관계성이라는 거죠. 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 구력은 절대 부실. 병입니다, 병. 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처방을 하니까, 약 처방. 그 병을 안 가지고 있으면 처방을 누가 약사님이 안 해주니까. 아니 탑준도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냥 부부가 탔는데도 눈빛은 한 번씩 보게 된대요. 이 사람들은 진짜 부부인지 불륜인지를 정확히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모르니까 궁금했거든요. 근데 형사님도 걸음걸이만 보고 아신다고. 거의 한 80%는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비행기 타면서 공항에서부터 이분들은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알겠는데 혐의점을 잡을 수가 없고 용의점도 잡을 수가 없으니 이런 분들한테 또 반대로 의뢰를 하죠. 의뢰를 해서 물어보시면 이분들이 좀 찾아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걸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또 이런 분들은 또 잘해요. 그런 것을 또 은밀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씩 소주 한 잔씩 하죠. 이게. 그래서 뭔가 자문을 통해서 사건 해결하는 된 것도 있었어요. 그렇죠, 많죠, 여러 가지로. 지금 간단히 예를 들어서 어느 뭐 지역에서 치정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사건에 있어서는 공무원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고 은밀하게 조사를 해줄 부분이 또 이런 분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럴 때 의뢰를 하죠. 아, 이럴 때는 어떤 경험으로 어떤 식으로 조사를 했던 건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충분히 이제 그걸 가지고 또 모니터링 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현장을 바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것에서 많은 조언을 듣죠. 그래서 전문가는 확실히 맞더라고요. 뭔가 부족한 20% 부족한 것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좀 더 수집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분들이 정말 뒤에서 또 알아봐 주고 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제 공권력을 가지고 일을 했었고 또 민간 사업자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분들이 더 훌륭한 부분이 많아요. 판사님이 내주는 영장을 가지고 자꾸 우리가 집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만 움직이지 그러니까 누구나 노출될 수밖에 없고 아까 치정 사건 같은 경우는 이게 은밀하게 다뤄야 되는 부분이 또 있고 증거 수집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이야기하면은 정말로 잘 해서 설명을 해주면 습득을 해서 또 거기에 맞춰서 일을 또 우리는 했던 거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대화도 놔두고 자주 만나는 거죠.